효율을 향상시키는 공정 설계 최종 발표를 맡은 국조의 최민철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경공학도로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최근 바이오 디젤이라는 것들 이런 단어 다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면 식물성 유지를 이용해서 지질을 추출하고 이를 디젤로 전환을 함으로써 좀 친환경성을 챙긴 그런 어떤 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1, 2세대 바이오 연료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옥수수나 이런 식량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식량 가격의 상승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森林 벌채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육지에서 재배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森林 벌채를 이용해서 재배 면적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3세대 바이오 연료 이 미세조류가 부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좀 들여다봅시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4%를 수입하는 순에너지 수입국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문제점이 있고, 또한 이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에는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송유관 등을 통해서 이걸 가져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좀 역발상을 하나 해보고자 했습니다. 이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특성을 역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바다에서 에너지가 나오면 어떨까요? 이 넓은 바다에 미세조류를 배양을 해서 디젤을 생산해낸다면 이 우리나라의 국익 발전에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미세조류 같은 경우에는 2세대 바이오매스보다 20에서 100배가량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하고, 1톤의 미세조류를 키울 때 1.83톤의 이산화탄소가 포식될 정도로 탄소 저감 효과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한 바다에서 기르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농작지라던가 이런 토지 이용 경쟁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차세대 해양배양 미세조류 바이오디젤 생산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최종 공정도인데 여러분들 이걸 지금 보시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 하셨을 겁니다. 저희의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지만 할 때마다 쟤네는 무슨 내용을 발표하는 거야? 이런 생각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항상 제 머릿속에는 이런 공정도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전달드리는 그 중간 매개체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반투가막부터 알아봅시다. 저희가 해양배양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해양배양은 반투가막 해양배양기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반투가막이 뭐냐면 미세조류 세포는 안에 갇혀있는데 바닷물 그리고 영양염류는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막을 말합니다. 이 해수가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교반을 해주고 영양염류를 제공을 한 다음에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함으로써 이 미세조류가 생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존에도 반투가막 해양배양기 말고도 여러 가지 미세조류 배양 방법이 있었습니다. 일단 오픈 레이스 폰드나 광생물 반응기 이런 것들은 육지에서 배양을 하는 건데 생산량을 늘리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투가막 해양 반응기 같은 경우에는 이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 더 만들어서 바다에 띄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스케일업이 굉장히 쉽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런 반투가막 해양 반응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효율적인 반투가막이 없으면 이게 생산성이 안 나온다는 그런 문제점이 존재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먼저 한 게 반투가막의 소재를 찾아본 겁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반투가막을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것들은 물에 넣으면 팽윤이 된다고 하는, 좀 흐물흐물해져서 약해진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PET 메쉬를 NaOH를 이용해서 가수 분해를 진행을 함으로써 저희가 이런 반투가막 해양 배양기의 실현 가능성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배양을 했으면 수확을 해야 됩니다. 수확 또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저감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게 특허에서 나온 도면을 가져온 겁니다. 중력을 이용한 무동력 여과 장치를 도입을 해서 이 수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이 여과하면 어쨌든 그 필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필터의 포어 사이즈를 미세조류보다 약간 크게 제조를 합니다. 그럼 지질을 머금고 성장을 해서 좀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벌어지고, 그렇지 못한 거는 그대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투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과 공정의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고 생산 수율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져나간 것들은 이 다음 배양의 시드로 재사용을 함으로써 이 어떤 순환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 내용의 일부 전체 개요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미세조류 배양 및 수확 단계까지 본 거고, 이를 디젤로 전환하려면 중요한 두 가지가 크게 필요합니다. 먼저 지질을 추출을 해야겠죠, 세포에서.
추출된 지질을 가지고 디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지질 추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미세조류에는 지질이 함유되어 있고 저희가 선정한 이 테트라셀미스 종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의 지방산 함량을 보입니다. 그 중에 25%는 유리지방산 형태로 되어 있고 75%는 중성지방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그러면 어떻게 추출을 할까요? 용매 추출법이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미세조류 세포를 분쇄를 해서 용매에다가 넣게 되면 용매 속으로 지질이 끌어올려지면서 지질 추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유리지방산이고 이게 중성지방인데 유리지방산은 메탄올 같은 용매에 잘 녹습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은 핵산에 녹습니다. 녹는 용매가 달라요. 그러면 저희는 용매 추출법을 활용할 때 중요한 점이 있겠죠. 어떤 용매를 사용해야 될까? 용매 조성은 어떻게 해야 최적의 지질 추출 효율이 나올까? 라는 것을 판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미세조류 시료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막자사발 같은 걸로 30분 동안 갈았고 비커 1, 2에 해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혼합 용매, 여기는 단독 용매를 넣어서 1시간 동안 교반을 진행하면서 지질을 추출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화면이 이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층이 확실하게 분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메탄올이 더 무겁기 때문에 핵산보다 아래에 깔린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를 이제 층 분리를 한 다음에 각각 중탕을 해서 증류를 한 다음에 증류를 하면 용매는 날아가고 지질은 남아있겠죠. 그래서 그 남은 지질의 실험 결과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성분표에 의하면 원료의 총 지질 함량은 이렇게 4.6% 정도였는데 혼합 용매 같은 경우에 총 78.5% 정도의 비율을 보이면서 지질 추출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막자사발로 처음에 이 미세조류를 갈아줬잖아요. 그 이유가 세포벽을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세포벽을 파괴해야 그 안에 있는 지질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겠죠. 그 장치로 이제 어떤 좀 플랜트 규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해머밀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해머밀 같은 경우에는 건조를 일단 해야 됩니다. 시료를 건조한 후에 물리적으로 파쇄를 하는 과정이고 이 마이크로파 장치 같은 경우에는 습식 미세조류 같은 경우에서도 이 마이크로파를 써서 어떤 국지적인 핫스팟을 생성을 함으로써 미세조류 세포벽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보조 공정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음향 캐비테이션 효과라는 것을 이용해서 세포벽을 파쇄를 합니다. 그건 이제 1조의 내용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그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인 지질 추출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질을 추출하고 나면 저희는 이제 트랜스 에스테르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트랜스 에스테르화가 뭔지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트랜스 에스테르화를 알려면 먼저 에스테르화를 알아야 됩니다. 에스테르화 같은 경우에는 카복실기 그 COOH가 달린 카복실산 그리고 알코올이 만나면 에스테르라는 걸 생성하게 됩니다. 이게 에스테르화 반응입니다. 트랜스 에스테르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에스테르랑 알코올이 반응을 해서 새로운 에스테르 그리고 새로운 알코올로 바뀌는 과정을 말합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중성지방이 있다고 말을 해드렸잖아요. 중성지방은 알코올과 카복실산이 만난 에스테르입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만들고 싶은 디젤로 전환을 하려면 이 메틸 에스테르, 페임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메탄올이라는 새로운 알코올을 추가함으로써 트랜스 에스테르화를 만들어서 페임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트랜스 에스테르화 과정은 다 좋은데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촉매를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1, 2세대 바이오디젤 생산 공정에서는 주로 염기 촉매를 사용해서 트랜스 에스테르화를 진행을 합니다. 간단하게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카보닐 그룹에 있는 이 탄소가 저 위에 산소가 달려 있잖아요.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탄소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를 끌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탄소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염기성 촉매가 메탄올이랑 반응을 해서 메톡사이드 이온이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그 메톡사이드 이온이 마이너스라서 이 부분을 공격을 해서 이제 반응을 촉진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염기 촉매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누화 반응입니다. 만약에 유리지방산이 들어가 있으면 수율이 확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비누라는 것을 생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실험에서도 나왔듯이 유리지방산 함량이 25% 정도로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미세조류 디젤에는 이 과정을 쓸 수가 없어서 산촉매 과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산촉매는 원리가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이 부분을 이제 메탄올이 공격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산촉매가 H+를 제공을 함으로써 양성자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OH+가 굉장한 전자 결핍 상태라서 가뜩이나 전자가 탄소에서 더욱더 전자를 가져오려고 해서 더욱더 강력한 부분 양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을 촉진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 공정에는 산촉매를 연기촉매 대신에 적용을 하게 됐고, 산촉매 여러 가지 산촉매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균일계 촉매와 불균일계 촉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균일계 촉매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과 같은 상에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지질이 액체니까 액체나 뭐 황산 이런 촉매를 말합니다. 불균일계 촉매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과 다른 상, 즉 기체나 고체인데 기체는 좀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고체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균일계산 촉매로는 이제 SO2CL2나 뭐 이런 것들을 효율적인 추출 효율이 높은 걸로 조사를 해봤고, 그다음에 불균일계산 촉매 같은 경우에는 설페이티드 지르코니아 뭐 이런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있었는데 바로 경제성이었습니다. 경제성이 너무 비싸요, 얘네들이. 황산보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중국 내 도매가 기준으로 한 7배 정도까지 비싼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비싸다. 경제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그래서 여기 A가 아니라 M이거든요. MCMSA라고 마이크로알지 카본 베이스드 마그네틱 솔리드 엑셀 카탈리스트라고 미세조류 고체산 촉매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세조류에서 지질을 추출하면 그 잔여물이 남잖아요. 잔여물에는 탄소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 탄소를 탄화시켜서 바이오차로 만든 다음에 뭐 자성 도입하고 산성 도입하고 해서 고체산 촉매로 만드는 겁니다. 이러면 원료비가 0원이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좀 경제성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MCMS 촉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환 1단계 추출법을 따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좀 경제성을 챙긴 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현재의 반응 공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현재는 미세조류 원료가 있으면 핵산과 메탄올을 넣고 지질을 추출해서 핵산과 메탄올을 증발시켜서 지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질을 넣어서 다시 한번 메탄올과 핵산을 넣어서 반응을 시킨 다음에 증류를 시켜서 이 바이오디젤을 생성하게 됩니다. 똑같은 증류를 두 번이나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때도 증류가 있고 이때도 증류가 있죠.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에너지 소모 측면에서요. 그래서 직접 전환 1단계 추출법을 이제 이 촉매는 도입을 했는데, 미세조류를 원료 그 자체로 반응기에 넣고 핵산 메탄올 촉매를 넣은 다음에 마이크로파를 쬐주면서 한 번에 한 개의 반응기 안에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90도에서 40분 만에 98%의 게임 전환 효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걸 생각하고 나서 와, 이거 엄청난 공정을 찾았다. 이걸 하면 정말 수율이 높아지겠다. 경제적이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이 습식 조건이기 때문에 건조할 필요도 없고 혼합용매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사용을 하고, 촉매가 자성을 띄워서 촉매 회수 공정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절약이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찾아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비쌉니다. 이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로 스케일업의 문제입니다. 마이크로파 장치는 스케일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산업 공정 같은 데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촉매 제작 과정이 비싸서 원료는 0원인데 제작 과정에서 에너지가 더 소모돼서 비쌉니다. 또한 저희가 선행 연구를 찾아보니까 선행 연구 실험은 반응을 90도에서 시켰습니다. 이게 미세조류를 2g 가지고 실행을 해서 조그만 스테인리스 반응기를 밀폐시킨 다음에 반응을 시켰기 때문에 이 메탄올이 65도 이상에서 증발을 하더라도 상관이 별로 없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 수십 킬로리터 단위로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최적의 조건만을 찾으면 안 되겠구나, 경제성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전체 개요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한 학기 동안 했던 내용 중에서 비싸서 안 되는 거,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이유로 안 되는 것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거법을 통해서 경로가 한 가지 남게 됩니다. 이 경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테트라셀미스로 반투과 해양 배양을 진행을 한 다음에 수확을 합니다. 아까 무동력 여과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습식은 안 된다는 걸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건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포벽을 파쇄하는데 이때 해머밀 장치를 사용을 합니다. 이 해머밀 장치는 선행 연구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그런 파쇄 장치라고 해서 선정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실험했던 것처럼 단독 용매 대신에 혼합 용매를 사용해서 지질 추출 수율을 올립니다. 그러고 나면 지질이 추출이 될 텐데, 그 지질을 가지고 산촉매, 연기촉매, 효소촉매 너무 비싸서 안 된다고 최종 보고서에도 말을 했었고, 연기촉매 대신에 산촉매를 사용하고, 불균일계 촉매 너무 비쌌죠. 이거 제거를 하면 균일계 촉매만 남습니다. 균일계 촉매 중에서도 SO2CL2 같은 경우에는 비쌌죠. 그래서 황산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짠 게 이게 전체 공정도입니다. 70kg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플랜트 공정을 설계를 해봤고 7.42리터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게 됩니다. 7.42리터가 어떻게 나온 거냐? 저희는 직접 다 문헌 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반응식을 써가고 하나하나 전력량을 계산을 해가면서 계산을 해봤고 너무 길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약 가격은 중국 내 도매가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봤고 그리고 중요한 게 전력량 요금이었는데 산업용 전력량 요금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182.7원 per kWh라고 해서 이 요금을 적용을 해서 공정의 경제성을 판단해봤습니다. 이 에너지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이 선행연구에서 회수에서 농축액 회수에서 68.8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과정을 70kg으로 환산을 해서 적용을 했고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게 건조 공정을 하잖아요. 건조 공정에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 찾아보니까 논문에서 자연 건조를 이용해서 실제 플랜트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를 제로로 만들었다는 연구가 있어서 자연 건조 방법을 채택합니다. 또한 이 50kWh 통 같은 경우에도 해머밀 장치에 바이오매스 부은 듯이 에너지 소모량을 찾아본 다음에 그걸 70kg으로 환산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파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지질 추출을 하게 됩니다. 지질 추출에서는 70kg 미세조류 시료 건조 시료에서 7.82kg의 지질이 용매층이 추출이 되게 됩니다. 추출 효율을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추출 효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험에서 한 지질 추출 수율 78.5%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출 단계 장치에서는 뭐 온도를 올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작고 이때 70kg에 175리터, 175리터의 핵산과 메탄올을 사용하는데 이 비율도 선행연구의 조건에 참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다 해봤고 여기서 회수 기술이 중요한데 이 셀프 히트 리큐페이션 기술, SHR 기술이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열교환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성되는 열 에너지를 다시 회수를 해서 사용하는 공정인데 핵산 회수에 이 공정을 사용한 연구가 있어서 그 핵산 회수율 99.75% 그리고 전력량을 계산을 해서 적용을 했고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연구를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최고 회수율인 95.5%의 연구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전력량 계산을 하게 됐고 물질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 에스테로화 과정을 거쳐야겠죠. 트랜스 에스테로화에는 7.28kg에 메탄올을 43.7리터 투입하고 촉매로 황산 4%를 첨가하는데 이 추적 조건 또한 선행연구를 참고를 하였고 그리고 이 전환효율 90%도 선행연구의 조건을 참고를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때는 그냥 메탄올을 회수하면 안 되고 메탄올이 페임으로 전환되면서 반응해서 소모가 되잖아요. 그 반응식도 해서 분자량 바꿔서 계산을 해봤고 쭉 물질 수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최종 보고서에서 하나 더 고려를 해본 게 정제 과정입니다. 정제 과정이 이제 그냥 추출 공정만 돌리면 정제가 되지 않아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버블워시 기법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이 수출된 바이오디젤을 정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쭉 나와서 이게 버블워시 기법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물을 넣어주면서 안에서 밑에서 버블을 이렇게 띄우면서 물층의 어떤 이런 불순물들이나 그런 거를 추출해내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래서 버블워시를 하고 나서 건조를 하게 되면 이제 수율이 높은 바이오디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에너지 비용을 선정을 할 때 이제 5,870원 정도가 위에 계산을 쭉 통하면서 나왔고 시약비 같은 경우에는 회수를 하는 건 제외를 하고 새로 추가하는 것만 계산에 도입을 해서 총 더해서 1,500원의 비용이 나옵니다. 한 사이클을 돌릴 때 1,500원이 나오는 건데 저희가 아까 최종 생산된 바이오디젤이 7.42리터였잖아요. 이 1,500원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리터당 1,415원이 나옵니다. 이 가격은 실제로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팔리는 이 디젤 가격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만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경제성이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초기 설비 비용이죠. 초기 설비 비용이 다 더해봤을 때 알리바바에서 찾아본 건데 8,26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400원밖에 안 되지만 이 장비 투자비를 생각을 한다면 경제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면 엑셀 컴퓨팅을 간단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에서 저희가 경제성 개선 방안을 도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리터당 단가가
이게 10배 공정 증설을 하고 10년을 돌리면 리터당 단가가 2,020원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초기 설비 비용을 고려를 하더라도 현재 바이오디젤 가격이 한 1,700원에서 2,000원 가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 가능할 만한 그런 수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료작품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했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